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요새 뉴스에도 떠들썩한데요. 많은 분들이 근로를 제공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하나의 사실로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상황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 저희에게 상담을 주셨던 분은 직장 내 상사가 아닌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였다 라고 주장을 해주셨고, 결과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자분들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알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농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농법인 호담의 김현규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저희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괴롭힘에 대한 금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는 5인 이상인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앞에서 노무사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은 단편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직장 내의 지위에 우위가 있거나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행위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하나의 사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직장 내 우위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반드시 나의 직장 상사여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도입분의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드시 직장 내 상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위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이 행위를 했다 라고 의미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을 할 때는 업무상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근속연수가 높거나 이 회사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이 더 중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계의 우위까지 보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입니다. 그럼 노무사님,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는 꼭 당사자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제3자인데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행위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서 이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라는 게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요거를 저희가 그럼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나요? 일단 근무 환경 악화, 이 말은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근무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무 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배치하는 것, 인사권의 하나의 요소로 보기는 해요. 다만 사실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환경이 적정하지 않게 변경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서 3번째 요소를 충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혹시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업장에 고충 처리 접수, 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며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업장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만약에 근로자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시고 이를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이거를 뭐 아무것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사업주가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에 신고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 조사 의무 위반 행위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근로자께서 이게 알려지는 거를 당연히 원치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밀 보호나 아니면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그것만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고충 처리 접수를 할 때 그 서면상에도 근로자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주는 조사를 하고 어떤 부분을 피해자가 원하는지 확인을 해서 피해자 조치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비밀 유지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게 외부로 공표되거나 퍼졌을 때에는 그것도 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주시는 사례 중에는 회식에 관한 것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중에는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거야. 너 술자리 만들어라. 날짜를 못 잡았니? 너 이거 술자리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너한테 주는 인사고가 내가 몇 프로 가져올 거야. 이런 발언들을 계속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반복적으로 이러한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회식을 만들어라.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행위를 한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사업장에서는 휴직을 쓰는 걸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례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에게 담당하던 업무가 아니라 보조 업무를 주고 업무 회의에서도 배제하고 실제로 어떠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따돌림을 시켰던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런 행위도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실제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처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처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많이 구비하시고 노무사의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사내 고충 처리 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동법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 김은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